자, 그래서 오늘 특강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제목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아케인 시리즈 시즌 2 중에 일부분을 연기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특강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스포일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혹시 아케인 시리즈 시즌 2를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스포일러가 당연히 장면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혹시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이 특강을 안 들으시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아케인 시리즈를 만약에 스포일러가 싫다 그러면은 안, 이 특강은 안 들으시는 게 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되게 임팩트가 있는 그 장면들 중에 일부분을 오늘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포폴반까지 이미 맞춰서 연기 애니메이션 작업 중이신 분들도 있고 수업을 시작을 하기도 전에 아직 애니 1도 채 들으지 않는 입문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연기 위주로만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바디 메커니즘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은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던가 뭐 바디 메커니즘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타입에서 수업을 듣게 된다면은 애니 1에서부터 애니 6까지의 과제 진행을 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는 다 배울 거라서 그거는 이제 수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강은 연기 위주로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은 편하게 음소거를 끄고 그냥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채팅창에다도 적으셔도 돼요, 질문을.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아케인 시리즈 시즌 2 메이킹 오브 영상이에요. 그래서 메이킹 오브 영상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킹 오브 영상을 보면은 그 연기라든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그 준비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은 우선은 그거 관련된 메이킹 오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즌 2 관련된 메이킹 오브 영상이고요. 잠깐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제 화면이 보이죠? 오디오는 아마 이 영상의 오디오는 들리지는 않겠지만 blaming 영상은 보이실 거예요. myself for your mistakes. Done pretending you're my sister. You're not. Then stop me. I'm still just like in shock. 그래서 이제 성우들이 나오는데 성우들이 하는 말도 되게 그 캐릭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우들이 녹음을 한 영상까지도 줘요. 특히 이제 이런 급, 뭐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디즈니나 픽사 같은 뭐 그런 급의 작품을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성우들이 녹음하는 그 촬영 영상도 애니메이터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 성우들이 촬영을 하는 거를 그 연기를 할 때 베끼기보다는 이 성우가 어떤 의도로 뭐 어떤 이제 그 감정 상태로 표현을 했는지를 참고를 하면서 키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That's the beauty of this 배우들이 show is that it's 하는 complex.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징스라는 캐릭터 혹은 뭐 바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다뤘구나라는 그런 힌트 같은 거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게 되게 주옥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케인 시리즈의 어떤 장점, 그리고 특이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이 메이킹 오브 영상에서 그 작가들이라던가 감독, 그 프로듀서들이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특별한 점들과 장점들이 있어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성공적이고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서양적인 스타일을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특유의 그 강한 강도의 드라마성을 합친 특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제작자들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넷플릭스니까 이제 디즈니 작품이 아니잖아요. 디즈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면 넷플릭스는 이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필요하면 어른에도 중점을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그 라이엇 게임즈가 이제 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영상화시킬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잡느냐의 얘기를 맞췄을 때 이 제작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3D 애니메이션에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그런 강도를 넣고 싶다 이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케인 시리즈를 보면은 너무 이게 다르고 와 닿는 이유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은 다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위한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른으로서 보는 어떤 드라마 요소들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플반에서도 그 제가 가르치는 게 주요 5가지 질문에서 5번째 질문 있죠. 목표의 필요성을 어디까지 올리느냐. 요 부분을 이제 거의 맥시멈으로 올리는 게 주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캐릭터마다 목표 도달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목표 도달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5번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질문의 답은 보통은 다 죽음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다. 그 정도로까지 수위를 올려야지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유아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애들이 충격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케인 시리즈의 연기가 너무 이게 다른 이유가 일단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종착 지점이 달라요. 얘네들이 지금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요런 방향성으로 잡았다라는 게 이 시리즈의 연기를 주도하는 방향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대로 만든 작품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뭐 2D 애니메이션으로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워낙 잘 나오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수위에 맞는 3D 애니메이션을 서양 버전으로 만든 케이스는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시리즈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대중적인 영화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깊이가 있는 캐릭터들이 거의 없어요. 주로 역할이 이뻐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뭐 여성적인 그 매력으로 뭐 남성을 유혹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얕아요. 그 생각을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작가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여성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비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성을 좀 1차원적으로 수준 낮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의도로 대사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의 깊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도 작품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주인공들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막 일본 애니메이션도 보면 여성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막 반 벗어 있고 막 항상 가슴 크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자라는 거를 분명한 의도로 잡고 갔어요, 이 작품. 그래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 영상에서 메이킹 오브 영상에서 들어보면은 성우들도 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우들도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왜냐면 이 캐릭터 자체가 내가 공감을 할 수 있고, 1차원적이지 않고, 나름 어떤 복잡하고 내면이 깊고, 진짜 있을 법한 사람을 토대로 만든 대사 같으니까, 목소리에서도 그런 게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애니메이션은 키를 잡을 때, 어, 어떻게 보면은 키 작업을 하기도 전에 받는 거에서 그 애니메이션 수준의 반 이상은 벌써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니메틱을 딱 받고 그거를 보자마자 이거는 대박 나겠다 싶은 거 딱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를 들을 때도 이거는 진짜 관객들이 보면은 엄청 공감을 잘하고 되게 이게 좀 대박 나겠구나. 그런 오디오 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애니메이션은 너무 잘 돼요. 키 자체도 잡는 게 너무 잘 되고 그냥 알아서 잡히는 정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잘 만든 그런 애니메틱이라던가 오디오 파일을 받았을 때는. 이 작품이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만 들어도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을 끄고 그냥 오디오 소리만 키고 들어도 이거는 이 작품은 되겠구나.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대사에도 굉장히 신중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릭터에서 복합적인 내면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 대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차이점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다룬 소재가 뭐냐면은 인간의 그 양면성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간사할 수도 있고 배려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던가 생각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악당 혹은 하나의 착한 히로 여기에서 그냥 그 방향대로 그냥 1차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든지 간에 양편성이 있다. 어떤 캐릭터든지 간에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캐릭터들을.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못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착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약해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인간의 양면성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에다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준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그 수준의 차이점이 뭐냐면 캐릭터의 깊이에 있어요, 보통은. 얼만큼 캐릭터를 단순하게 잡고 가느냐, 아니면 깊이 있게 잡고 가느냐. 거기에서 이제 출발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이거를 분명하게 목표로 정하고 간 작품이에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고 시작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메이킹 오브 말고 시즌 1 메이킹 오브도 있거든요. 시즌 1 메이킹 오브도 봤을 때 처음에 이거를 만든 작가들이 처음에 만들고 나서 한 1년인가? 1년인가를 소비를 했는데 너무 이게 안 좋은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야. 그래가지고 싹 다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고 막 망할 뻔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시즌 1 메이킹 오브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 키를 하나를 잡기 전부터 일단은 너무 이게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연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캐릭터를 디벨로핑하는 그 과정 자체가 거의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시즌 1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런 캐릭터들이 시즌 2에서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좀 잘 맞물려가지고 이런 어떤 퀄리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레퍼런스 중심적으로 애니메이터들이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킹 오브 영상을 다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모든 샷들이 다 레퍼런스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촬영을 안 한 샷이 없어요. 그게 보여요. 그 키 퀄리티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인강에서도 얘기하고 수업 때도 이야기하고 여기서 배우는 동안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막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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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런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로 레퍼런스를 중시하는 회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레퍼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케인 시리즈를 보면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키 퀄리티는 레퍼런스를 직접 다 해본 사람들이 작업한 거랑 안 한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의.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로 그냥 키부터 잡아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퀄리티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잠깐 짧게 막 1초 혹은 1초보다 짧게 애니메이터들이 레퍼런스 촬영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레퍼런스 촬영을 잘 해야지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여성이 전투씬이라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주먹질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그거 잘 보면은 되게 못했어요. 되게 왜냐면 이 여성은 뭐 전문 뭐 격투가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싸움을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촬영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잘 싸우는 사람처럼 레퍼런스를 촬영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촬영을 못하니까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입이나 학생이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레퍼런스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런 동작을 했을 때 나오는 디테일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먹질을 이렇게 했어. 그럼 주먹질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왼쪽 발에 더 무게가 들어가는지 오른쪽 발에 더 무게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스윙을 할 때 이 주먹의 그 동선이 그냥 되게 단순한 C자형 아크인 건지 아니면 주먹을 하면서 뭐 살짝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동선이 나오는 건지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촬영 자체가 완벽해야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많이들 잊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키부터 잡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키 퀄리티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작들이 너무 잘 움직이고 부드럽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고 디테일이 많고 진짜 같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레퍼런스 촬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중심의 애니메이션 작업물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당당하게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그래서 레퍼런스 촬영이 진짜로 중요하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 메인 캐릭터들이랑 서브 캐릭터들이 다 보면은 성우들이 다 인종이랑 국가랑 자라는 환경이 다 달라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이런 작품이 별로 없어요.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만든 작품을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성우고요. 해외에서도 작업을 할 때 웬만한 작업물들도 뭐 예를 들어 디즈니도 마찬가지거든요. 디즈니도 뭐 그 겨울왕국 뭐 촬영한다. 그럼 성우들이 다 대부분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진짜 특이하게도 각 캐릭터들이 전부 다 인종, 국적, 자라온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골랐어요. 이게 진짜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어, 마이랑 징스가 가장 비슷하기는 한데, 근데 둘이 뭐 딱 성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성향이 다른 두 명의 백인 여성이고, 케일랜드는 동양인 여성인데, 그 억양으로 봤을 때는 뭐 뉴질랜드 사람인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디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파일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깊이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들어보면은 진짜 와 성우가 그냥 단순하게 막 유명 연예인을 뭐 섭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성우 한 명 한 명을 그 역할에 맞춰서 찾았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냐면은 연기 애니메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오디오 파일부터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디오 파일부터 본인이 찾아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오디오 파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오디오가 성우가 어떻고 어떤 대사고 어떤 식으로 이 대사를 쳐냈는지에 따라서 연기 애니메이션 자체의 퀄리티가 엄청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 오디오를 고르실 때는 혹은 본인이 뭐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거를 얕게 보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진짜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끝에 가서 결과물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사 하나하나에 내포된 서브텍스트 개념을 성우들이 진짜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연기 폭발반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서브텍스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잖아요. 서브텍스트가 모든 거를 다 정해요, 방향을. 행동을 정하는 건 서브텍스트예요, 대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서브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서브텍스트를 표현하는 거는 억양이에요. 어떤 식으로 대사를 말을 하느냐가 서브텍스트를 좌지우지하는데 그게 잘 들리는 오디오를 갖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서브텍스트 개념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서브텍스트가 뭐고 이 오디오에는 어떤 서브텍스트가 들어있겠구나 라는 거는 짐작을 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갖고 내가 어떤 액팅 초이스를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서브텍스트 개념이 없거나 혹은 서브텍스트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디오를 고른다면은 이거는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안 좋은 퀄리티로 떨어질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키를 잡기도 전에. 그래서 서브텍스트 개념을 아케인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넣었어요. 성우들이 진짜 그거를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여기서도 성우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 녹음 끝나고 나서 항상 되게 지친다고. 왜냐면 너무 많은 거를 그 대사가 짧은데도 그 보면은 거기 나오거든요. 막 오늘 하루 촬영할 녹화 세 마디밖에 없어요. 딱 거기 그 영상 중에 하나 나오는데 오늘 촬영할 게 세 줄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 다른 씬에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줄을 녹음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 나온 거예요, 녹음실로. 그럼 이 세 줄에다가 혼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줄이 내 목숨을 걸고 녹음을 하는 거야. 그 정도 급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우들이.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그래서 제작자들도 그 성우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이제 여기 메이킹 오브에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여기다 그 시간 표기까지 해줬는데 여기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인간의 양면성 있죠? 그 양면성 표현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녹여냈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쯤에서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내면의 그 성질을 표현을 하는 연기가 퀄리티가 높은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기 포플반에서 제가 그 오디오 선정을 할 때 최소한 감정 기복은 감정 변화는 한 번은 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되게 특이했어요. 그 시즌 2에 나오는 그 메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메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샤라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이 이샤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것 같은데 벙어리 캐릭터의 아이 캐릭터를 만든 작품은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언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지능적으로 그 저하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다루는 작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것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제대로 표현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 표현을 하면은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꺼려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재를 다루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잘못 표현하면 쌍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해요, 잘. 근데 이 작품은 이샤라는 캐릭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 벙어리 캐릭터 썼다 이렇게 자랑용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캐릭터가 스토리에 중요한 역할을 만들 수 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작품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러면은 아카데미상 받아요. 실제 영화들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이런 역할 하는 분들이 아카데미상을 휩쓴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캐릭터를 말을 한마디도 하지도 않는데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제대로 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주냐 하면은 연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말을 하는 거에 그 대사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학생들이.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안 할 때 뭘 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연기 오디오를 고를 때 말을 안 하는 것. 근데 말을 안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막 되게 거칠게 숨을 쉬어. 아니면은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은 한숨을 쉬어. 아니면 조용히 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오디오를 넣어서 뭐 우당탕탕 하는 소리를 넣었어.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가 어떤 액팅 초이스를 여기다 넣느냐가 더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지 대사 자체에 의존을 하는 연기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대사에 집중을 안 하는 이유가 대사는 작가가 책임을 지는 거고 이 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배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애니메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애니메이터는 오디오 파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주는 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나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럼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그러면 그냥 뭐 꼭두각시 인형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애니메이터가 할 수 있는 것과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사에 대한 서브텍스트 표현과 대사가 없을 때 하는 행동에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오디오 선정을 하실 때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샤라는 캐릭터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시즌 내내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팩트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왜 자면은 왜 이샤가 생각나지? 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를. 그리고 이 캐릭터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징스라는 캐릭터가 더 공감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관객들이 봤을 때 징스라는 캐릭터가 더 와닿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배트맨에서 조커가 관객들한테 공감이 안 되면 그 영화가 망하듯이 메인 캐릭터 두 명, 그러니까 악당이랑 히로 둘 다 이게 다르지만 그 두 캐릭터가 둘 다 공감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작품은 망해요. 어떤 작품이든지 그래요. 악당도 중요하고 주인공, 히로도 중요해요. 둘 다 공감이 안 되면은 무조건 그 작품은 흥행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이 이샤라는 캐릭터로 활용을 해서 징스의 공감력을 너무 잘 끌어올렸어요. 관객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시즌 1을 봤을 때는 바이를 더 응원을 했는데 시즌 2가 끝날 때는 그게 완전히 뒤엎어져가지고 완전 저는 이제 징스 팬이 됐거든요. 원래는 징스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이 작품 보고 나서 오히려 바이는 좀 약간 그 별로 생각 안 하게 되고 징스가 오히려 더 생각이 많이 나게 되죠. 근데 그 역할을 했던 주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샤예요. 이샤가 없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되질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잘한 게 그 트라우마의 필요성을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캐릭터 디벨롭을 할 때는 트라우마는 필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든지 간에 그 캐릭터에게 깊이가 있으려면은 그 캐릭터는 자라오면서 언젠가는 트라우마가 있어야 돼요. 그 트라우마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행동이 정해지거든요. 이걸 굉장히 잘 다뤘어요. 이 작품은. 직설적으로 그 관객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굉장히 잘 풀어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온 과정을 관객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트라우마를 같이 겪는 것처럼 표현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이 끝날 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도 투자가 됐거든. 이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나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굉장히 잘 다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원피스도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원피스 작품이 거의 일본 애니메이션 그 가장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원피스가. 원피스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캐릭터들의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그 굉장히 잘 표현을 해가지고 관객들이 이 캐릭터한테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초파가 대표적인 예제거든요. 초파 자라온 과정을 보면은 안 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왜냐면 그렇게 트라우마가 많은 어린 순수한 아이가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거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감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트라우마의 필요성을 굉장히 잘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가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주요 5가지 포플반에서 얘기하는 그 주요 5가지 질문 중에서 그 두 번째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자라온 가족 환경도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연기를 하기 전에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캐릭터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의 그 과정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냥 자랐다라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생겼던 온갖 트라우마라던가 산전수전 겪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구체화시켜야 돼요. 구체화시켜서 그래서 얘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고정이 됐구나라는 거를 잘 다듬어 줘야 돼요, 캐릭터를. 그래야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연기는 그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놀로그가 아닌 이상은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치는지 그게 연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리액션, 그 행동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어떤 애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굉장히 잘 다뤄서 캐릭터들마다 다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액팅 초이스가 다 얕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되게 중압감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양면성 요거 얘기했고 여성의 그 강인함 이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깊이 있는 연기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해답을 잘 보여준 애니메이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진화라는 어떤 테마도 이제 다뤘는데 네, 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의 중요성. 에피소드마다 이것도 여기 메이킹 오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피소드마다 그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그, 그 에피소드를 대표하는 그 테마를 대표를 하는 음악을 에피소드마다 만들었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너무 달라요. 그 에피소드마다 음악의 그 장르라던가 그 흐름이 굉장히 다른데 너무 이거를 잘 맞췄어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막 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막 이샤가 죽을 때 갑자기 막 중국 노래가 나오잖아요. 저 처음에 이게 무슨 오류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중국 노래가 갑자기 나오지? 근데 중국 노래를 넣었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대사가 뭔지는 뭐 중국말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 어떻게 막 중국어로 된 노래도 넣고 불어로 된 노래도 넣고 영어로 된 노래도 넣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네들은 진짜 완전 수준이 다르구나라는 게 음악에서도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넣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간에 음악이 그 대부분 다 엄청 잘 만든 작품들은 음악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예, 이 특별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 아케인 시리즈가
그 이제 연기 씬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전에 왜 이 작품이 좀 다른지 이 특별점이라든가 강점들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연기 분석을 하는 거는 이 두 씬을 가지고 오늘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씬은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